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에 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 고모 김경희, 이 세 사람, 이른바 이 백두 혈통들의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가계도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복형 김정남은 피살됐죠. 그리고 고모부 장석택도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근황을 보고한 세 사람,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고모 김경희, 그리고 친형 김정철, 그리고 친여동생 김여정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근황 이야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먼저 고모 김경희, 평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사실 안 좋은 상태라고요. 근데 2013년 12월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날이 바로 남편이죠. 남편인 장성택이 참혹하게 처형된 그런 그 달이죠. 네. 그 이후에 김경희의 근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자세히 안 보셨다면 이미 죽은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의문을 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국가정보원에서 최근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김경희 아직 살아있고요. 네. 다만 건강은 좋지 않고 평양 근교에서 은둔하고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둔하고 있다. 은둔과 함께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원래 김경희,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가 옛날부터 알코올 중독자다, 뭐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당뇨도 있고 이런 병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은둔한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도록 허가를 받은 겁니까? 말하자면 허용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 고모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꾸 김경희가 등장하면 이제 장성택이가 리마인드 되니까 김경희마저도 죽어줬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네. 어떻게 한 올해 71세니까 아직 뭐 나이로 보면 뭐 항상 부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 당뇨병,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강동 별장 정도에서 평양에서 동북쪽으로는 강동 별장 거기서 이제 그냥 요양하고 있고 아마 휠체어 정도 타고 다니고 아무런 기력이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발산 소위 백두혈통이고 백두산 줄기인 뭐 황순이나 김철만이나 오국렬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정도 자리는 빼앗지 않습니다. 네. 저 여자는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리마저 주질 않고 네. 그냥 모든 권력은 다 내려놓고 아하.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그냥 사망한 거나 다른, 정치적으로는 사망했지만 네.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뭐 독살설, 숙청설, 위독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일단 아직 살아있고 평양에서 병 요양 내지는 은둔하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을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친형이죠.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의 근황도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뭘 하고 지낼까요? 악단에만 몰두한다. 자, 악단에만 몰두한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김정철은 김정은의 친형이죠. 네. 어쨌든 실권자의 친형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만사 형통, 그런 권력이 접근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김정철 하면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에릭 클랩튼, 네.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이 두 가지로 설명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에릭 클랩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네. 에릭 클랩톤이 공연을 할 때마다 유럽의 공연장을 찾아가서
카메라에 노출되곤 했었고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그런 국정원 보고가 있었는데 네.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악한 기질의 김정은에게 밀려서 비운의 어떤 황태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철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남자답지 못하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많이 혼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계집애 같이 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호르몬 과다 분비증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랬고 그러니까 현재도 역시 자기 상대적으로 뭐 김정은이한테 빼앗긴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자기 그 막내 여동생인 김여정마저 지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 선전선동 부부장으로 활개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권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건 대단한 아마 모멸감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악단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냥 할 게 없어서 악단을 하는 것이지 저게 뭐 좋아서 하느냐. 물론 음악을 좋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뭐 우리 자유국가 같더라면 뭐 골프라도 치고 좀 뭐가 할 텐데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국가보위부가 경호를 이제 핑계로 활동에 좀 제약을 주는 문화입니다. 아, 경호를 핑계로 오히려 감시를 하고 있는 거군요. 감시라고 저 사람이 자꾸 나대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이 누구냐? 저게 김정은의 형이다. 그러면 아하. 장자 계승론에 따르면 오히려 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정보 당국도 2007년 8년까지는 김정철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김정은이가 빛나는 것만큼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가 네네. 썼던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비유가 있습니다. 네. 두 사람하고 같이 농구를 시합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김정은하고 김정철이요? 네. 김정은이 농구 좋아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데니스 로드맨하고 절친이고요. 네. 근데 농구를 해보면 원래 김정철이 더 잘하는데 네. 경기를 시켜보면 김정철은 지더라도 이렇게 화를 많이 안 내는데 네. 김정은은 불같이 화를 내서 아. 같이 게임을 하던 그런 동료들을 아주 초전박살을 내는 네.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대요.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욕에서 김정은이 김정철 훨씬 앞서구나. 그래서 김정은이 차기 지도자가 될 네.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후지모토 겐지의 책이었어요. 오히려 저렇게 나는 권력욕이 없다, 동생아. 그러니까 나는 기타 치고 음악만 할 테니 나 너무 경계하고 감시하지 마라. 뭐 이런 뜻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나름대로 그런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장성택, 김정남 다 이게 친중파로서 중국이 좀 애끼던 사람들을 김정은이가 먼저 처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도 가만 놔두면 아는 게 아니라 뭐 기타나 지금 튕기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서야 나도 지금 30 지금 거의 저 중반을 넘어선 이런 나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봉화조 소위 권력을 이렇게 빼고 가는 그 2세들의 그 조직인 뭐 봉화조의 책임자도 됐다. 네. 근데 그것도 또 국가보위부에서는 뭐 빼앗아냈다. 여러 가지 소리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저 사람도 성격적으로나 체질적으로는 건강이 밀리지만 네. 반대로 정치 권력에 대한 야망은 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이 북한 백두혈통의 근황들 세 번째 인물 김여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두혈통 가운데 김여정 지금 실세로서 김정은의 보좌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사실 선전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네, 부르죠. 선전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우리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연 기획자가 탁현민 씨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북한 버전으로 보면 김여정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김여정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김정은의 동선, 그다음에 김정은의 메시지, 김정은의 몸짓 이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실세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궁금하던 차에 있었는데 국정원이 어쨌든 아직까지 잘 나가고 건재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설주와 김여정이란 두 여인은 항상 경쟁 관계에 있지 않나 하는 아하.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설주의 부상과 김여정의 상대적인 침체 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때 김여정이 굉장히 마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병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소문도 한때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좀 그 이설주가 통통한데 비하면 저 여자는 좀 너무 좀 안개나 병이 있을 정도로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권력은 상당히 무거운 걸 가지고 있고 2014년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최초로 됐고
이자 지적하신 그 노동당 선전선동 부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모든 의전, 경호, 무슨 코디네이터까지 잘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뭐 지난달에도 이제 그 장거리 로켓 화성 14형 쏘고 나서 그 축하를 하는 공연장에도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렇죠. 꽃다발을 주는데 그걸 가서 받는단 말이죠. 네. 사실 뭐 군번상으로는 노동당 부부장이 가서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 되고 경호원이 받아야 되는데 네. 꽃다발을 받고 또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행사 때는 그 김일성 광장 주석단 뒤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김정은이가 나왔을 때 그 뒤에는 누구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챙기고 또 꽃다발 받고 이래가지고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니냐. 아직 네. 나이가 뭐 겨우 30밖에 안 됐으니까. 네. 어쨌든 현 김정은 체제에서는 뭐 김정은이 한 바퀴 저 여자가 한 바퀴를 끌고 간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실력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친형 김정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여동생 김여정은 저렇게 곁에 가까이 두는 걸 보면 글쎄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점이죠. 여자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가부장적 문화에선 뭐 이 유교 사상이고 권력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의 라이벌이 아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나 또 하나 뭐 우리 참수작전이나 이런 그 좀 긴급한 상황이 나올 때는 둘이 꼭 찢어서 따로 다니는 거 보면은 네.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대안일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믿기 때문에 네. 지금 김정철에게는 아무 정치 권력을 안 주는 건 저게 라이벌이고 그러나 김여정은 내가 잘못됐을 땐 대안일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두혈통 측근들, 김정은의 측근들의 이야기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북한은 미국 국민들의 여행이 금지가 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A가 이 앞서 8월 31일 어제죠. 북한 여행을 막 끝낸 미국 관광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I was a little bit nervous. I was never afraid because I never do anything stupid when I travel. But they live kind of in a bubble. A bubble means they live in a world where they don't see anything outside, so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have. 아니 저 미국 여행객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오토 원비어라고 하면 미국 대학생이 갔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복귀했고 그리고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 북한에 가고 싶을까요? 저 미국인 관광객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북한을 갑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북한 가는 사람들은. 글쎄요, 뭐 어쨌든 호기심이 어떤 두려움을 더 앞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물론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저 친구도 알리라는 사람이죠. 네. 알리라는 친구도 솔직히 좀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여행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여행이 금지된 나라를 여행이 완전히 금지되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조심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네. 나는 어떤 스투피드한 바보 네.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조심하면서 갔다는 거고 어쨌든 마지막 기회를 잡은 막차를 타는 그런 미국 여행객들이 꽤 많았고요. 네. 그중에 한 명은 우리가 베이징 공항으로 나온 여행객을 직접 네. 인터뷰한 겁니다. 그런데 저 관광객이 했던 말 가운데 의외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저 관광객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고요? 어떤 내용을 언급했답니까? 그래서 뭐 북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실제 훈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제 가능성은 알리 카림이 만난 사람은 네. 미국이 아니죠. 북한 당국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렇겠죠. 그런, 평양 사람으로 가정한 그런 네. 어떤 정보 요원이나 어떤 고도로 훈련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인을 통해서도 어떤 북미 관계 어떻게 네. 돼가는지 그리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는 그런 답변을 했겠죠. 김정은 네.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지만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모든 문제는 적대시 정책을 쓰는 트럼프와 문재인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화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 북한 주민들은 대화를 원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기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또 네. 트럼프도 뭐 한땐 대화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네. 미국이나 뭐 남조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도 하고 미사일도 개발하니까 당신이 가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좀 잘 알려서 대화하도록 하자. 이런 네. 나름대로 준비된 그렇겠죠. 대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관광객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습니다. 평양에 갔다 왔더니 북한 내부는 거품 속에 갇혀있는 도시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북한에 있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이 관광객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네. 저도 평양을 3번 방문했던 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대표단의 일원으로 네. 정부의 남북 장관권 회담을 할 때 세 차례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역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안을 볼 수 없었던 아하. 그런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트루만 쇼라는 그런 그 영화 기억나시죠? 그렇죠. 잘 만들어진 영화 세트장 같은 곳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저 역시 취재 기자지만 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정해진 것, 그런데 정해진 얘기만 하는 그런. 네. 이상한 게요. 네. 화성 14형 발사 성공했다고 뭐 10만 군중이 모여서 군중대회 열고 평양에서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을 쏜 거를 몰랐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축제를 하는지도 모르고 북한 주민들은 그럼 참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 텔레비전이나 네. 노동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네. 이 사람에게 무슨 영자 신문이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네. 사람 역시 그냥 그 안내하는 대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평양 시민들이 모여보는 그 길거리에 텔레비전 앞에 뭐 장시간 서 있었다면 그걸 잠깐 보겠지만 또 물론 통역이 이제 따라다니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만큼 북한 언론이 상당히 폐쇄돼 있고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데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모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만 제가 국제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돌아가는 이제 국제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AP의 이제 평양지국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방송국의 기자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이제 들여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요? 예, 그렇죠. 그 이제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실제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CNN 특파원을 초청을 해서 네.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히 가둬놓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방에 노출하는 그 그런 노출은 양동 물론 전략을 선전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 이야기는 이번 코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소식 2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